후성 유전과 건강, 생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황성주, 박민규 지음. 꿈의 발전소. 후성 유전과 건강, 생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차례 생로병사 주도권은 환경과 습관. 후성 유전자학의 역사. 분자 기전은 생명 현상의 지휘자. DNA 메탈화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히스톤 단백질 변형은 DNA의 책갈피. 마이크로 RNA는 유전자 발현 소프트웨어. 식이 환경 유전자 발현 소프트웨어. 식이와 질환의 상관성은 얼마나 클까? 일란성 쌍둥이도 패턴은 다르다. 후성 유전학의 세대 간 대물림. 식이와 후성 유전자 조절. 암 예방 효과가 입증된 기능성 식이 소재. 유전자는 기억합니다. 지금 선택하는 음식, 생활 습관이 후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질병 발생의 열쇠는 스스로 쥐고 있습니다. 유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형질이 후대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이어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난소암 가족력이 있고 본인도 BRCA1, 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장기를 절제한 것이 많이 화제가 희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RNA 운명론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DNA 염기 서열의 합, 즉 유전체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설계도에 해당하는데 인간이 땅을 지배하면서 환경과 소통하며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말입니다. RNA 염기 서열 지체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주변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가 후성 유전학입니다. 세포가 외부 환경을 자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신의 생명 현상에 활용하는 후성 유전 물질의 유연성이 우리로 하여금 운명론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그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의 세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후성 유전학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 주도권은 환경과 습관. 인간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의 합, 즉 유전체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생명의 설계도인 DNA에 의해서 조절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일까요? 인간의 세포는 DNA로부터 유전자가 형성되고 단백질로 발현되어 각각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 인간 유전자 수는 대략 25,000개입니다. 이는 닭 약 17,000개보다는 또 많고 포도 약 30,000개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유전자 수가 많다고 더 위에 있는 생명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NA는 생명의 뼈대를 만들지만 개체, 생로병사 주도권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한 유전자 발현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유전자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 생활 방식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은 어떤 유전자를 작동시킬지 정지시킬지 유전자 발현의 복잡성을 조절함으로써 유전 정보의 표현형을 가역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후성 유전학의 역사. 후성 유전학 또는 후생 유전학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태어날 이후에 DNA 염기 서열 위에 빨간 집게처럼 표식을 붙였다가 떼는 과정을 통해 주변 환경에 의해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EPIG TICS라는 용어는 1956년 영국의 발생 생물학자 콘네드 와딩틴 저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환경 자극에 반응해서 개체의 어떤 특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처음 규명하였습니다. 1940년도에 발생 생물 학자들은 인간의 한 수정란에서 출발한 세포가 뇌, 심장, 피부, 근육, 간세포 등으로 분화한다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신체 기관에 적당한 세포가 되도록 내재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뇌세포로 분화한 세포는 영원히 뇌세포로만 존재한다는 데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출발점이 같다면 왜 뇌세포는 심장세포가 될 수는 없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의문을 와딩턴은 자신의 유명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세포의 운명은 언덕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진 구슬과 같다. 한번 계곡의 밑바닥에 도착하면 이 구슬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포의 분화 운명이 염색체, 즉 DNA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후성 유전학을 처음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와딩턴 교수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 DNA가 아닌 알 수 없는 물질이 참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생물학자들은 생식세포의 DNA 일부가 없어지면서 뇌세포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딩턴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일반 세포와 생식세포의 DNA가 똑같다고 것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존 B. 거든 경의 개구리 체세포 핵치환 연구를 통해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거든은 개구리 한 종류의 제노푸스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여기에 상피세포에서 채취한 핵을 이식하여 복제 개구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세포와 생식세포의 DNA가 똑같으며 발현 조건만 변화되면 다른 세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거든 경의 실험으로 와딩턴의 가설은 증명이 되었고 후성 유전학은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자 기전은 생명 현상의 지휘자. 이후 후성 유전학의 세포 내 작용 기전을 규명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지속되면서 1996년 미국 록펠러 대학교의 데이비드 앨리스 교수가 후성 유전자학의 분자 기전 중 하나인 히스톤 단백질 변형을 규명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수많은 연구들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주요 작물 작용 기전은 DNA 메틸화 마이크로 히스톤 단백질 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NA 염기 서열에 변화가 없어도 핵산 수준에서 DNA 염기 서열 사슬의 메틸기가 결합하거나 떨어지는 과정, 작은 단편으로 존재하는 마이크로 RNA에 의한 유전자 전사 과정의 조절을 통해서 단백질 수준에서는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기, 아세틸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 삭제, 열람함으로써 염색질 구조를 오픈하거나 클로즈함으로써 어떤 유전자를 키고 끌지를 주의합니다. 세포는 주위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여 DNA 설계도의 유전형을 표현형으로 발현해야 할 때 고도의 복잡성을 발휘함으로써 환경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표현형 주의는 세포 증식, 성장 및 분화에 이르는 기본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되므로 후성 유전학 조절 기전의 이상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DNA 메틸화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DNA 메틸화는 DNA 염기의 육각형 탄소구리 중 5번째 탄소 위치에 메틸기가 공유, 결합함으로써 OMC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5메틸시토신은 A,
CGT 염기에 이은 5번째 염기로 불릴 정도로 DNA 조절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메틸 시토신은 TET 효소 단백질 그룹에 의해 산화되어 5하이드록시 메틸 시토신으로 변화되며 더욱 산화되어 5카르복실 시토신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 결합되었던 메틸기가 떨어지는 탈메틸화가 일어납니다. 메틸기는 탄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로 이루어진 분자량 15의 매우 작은 탄소 작용기입니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유전자들이 많이 복사되어야 하는데 C 염기가 메틸화되면 이 복사기에 종이 걸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복사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DNA 메틸화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CpG 섬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 유전체를 망망대해 바다로 비유하면 사이토신이 이어서 구아닌 염기가 연속해서 존재하는 CpG 섬이 존재합니다. 인간 유전체가 포함되는 C 염기의 메틸화 비율은 60에서 90%, 유전자 포함한 C 염기의 메틸화 비율은 3% 내외입니다. 그러나 이 CpG 섬 반복 서열의 메틸화 비율은 60에서 90% 범위로 매우 높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CpG 섬이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프로모터 영역에 주로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 위치하는 CpG 섬에 메틸화가 발생하면 전사가 일어나지 못해 유전자 작동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CpG 섬에 메틸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발현 스위치가 켜지고 반대로 DNA 메틸기가 존재하면 발현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DNA의 메틸화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는 유전자 발현 스위치의 켜짐과 꺼짐을 쉽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NA 메틸화가 유전 정보를 어떻게 지휘하는지, 유전자 발현 조절에 따라 표현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는 꿀벌과 여왕벌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꿀벌과 여왕벌의 형태적, 기능적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꿀벌 유전체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본 결과 꿀벌과 여왕벌의 유전자 염기 서열은 100%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갖는 꿀벌과 여왕벌은 어떻게 형태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난 것일까요? 해답은 시기와 환경에 있습니다. 꿀벌 집단은 여왕을 정해야 할 시기가 오면 애벌레 몇 마리를 선택해 그 애벌레들에게 노얄제리를 먹이는데 이때 그 노얄제리 시기가 꿀벌의 DNA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다르게 지휘한 것입니다. 시기가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다르게 켜지나 꺼지게 함으로써 유전자 표현형의 복잡성을 조절하여 여왕벌과 일벌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DNA 메틸화는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 매우 중요한 기전이지만 병변 발생 과정에서 통제받지 않는 세포들이 악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X염색체 비활성화, 유전자 각인처럼 정상적인 발생 과정에서 CpG 메티라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반면 암세포와 같은 병변 세포들은 이 메티라를 거꾸로 이용합니다. 암세포는 종양 억제의 유전자 프로모터 영역의 CpG 섬 메티라 빈도를 높임으로써 종양 억제 기능을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DNA 메티라는 후성 유전학의 3대 작용 기전 중 지속시간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다음 세대의 딸 세포로 후성 유전자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며 생식 세포를 통해 후대에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경험을 DNA 메티라를 통해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기와 환경 요인들을 리셋하고 최적화함으로써 개선할 수도 있는 역동적인 존재들입니다.